여러분들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아이고, 너무너무 힘들겠네요. 자,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 세 번째 시간은 앞서 1강부터 5강까지 했던 내용에 대한 어떤 이제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우리가 배운 내용을 얼마나 잘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선생님이 지금 문제풀이 문제는 우리 온라인 클래스에 올려놓을 테니까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선생님이 올린 이 문제들은 우리가 미래엔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죠. 이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문제입니다. 무단 도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아니죠. 물리량 중 벡터량만을 모두 골라라. 자, 숫자로 기록할 수 있는 다양한 양들 중에 그 양을 우리는 힘과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가지고 있는 물리량과 그리고 무엇만 가지고 있는 물리량, 크기만 가지고 있는 물리량으로 나누어서 얘기하는데,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가지고 있는 물리량을 우리는 벡터량이라고 하고 크기만 가지고 있는 물리량을 스칼라량이라고 했습니다. 자, 벡터량의 가장 대표적인 게 힘이죠. 너 힘을 얼마나 센 힘을 어느 방향으로 줬니?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갖고 있어요. 자, 운동량, 운동의 정도를 나타내는 운동량, 마찬가지로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가지고 있죠. 자, 힘하고 운동량 말고도요, 뭐 속도, 가속도 이런 것들이 다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갖고 있는 물리량이 되겠고, 여기 나와 있는 일, 에너지, 질량, 온도 이런 것들은 어때요? 크기만 가지고 있어요. 굳이 방향을 논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정답 두 개 고르라고 했으니까 1번과 2번 이렇게 정답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넘어가서 자, 2번, 3번 문제 같이 이렇게 물려 있네요. 그쵸? 조금 줄여 볼까요? 크기를 다 들어갈 수 있게. 2번, 3번 문제가 물려 있으니까요. 같이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벡터 A, B, C, D, E를 화살표로 나타낸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모든 종이 한 칸이 몇이다? 1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종이 한 칸이. 벡터 A의 크기는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벡터 A의 크기. 벡터의 크기는 화살표의 길이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비스듬히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 하나의 벡터를 우리가 이제 두 개의 벡터로 우리가 나누어서 분해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분해할 때는 두 벡터가 이루는 각도가 90도가 되게끔 분해를 해야겠죠. 한번 해볼까요? 자, 색깔을 파란색으로 좀 바꿔서 이쪽 방향의 이 벡터와 이쪽 방향의 이 벡터로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러면 한번 이동을 시켜볼까요? 이 벡터를 이렇게 이동을 시켰을 때 그렇다면 지금 가로는 몇 칸이에요? 하나, 둘, 세 칸이니까 3이 되겠죠? 자, 세로는 두 칸이니까 2가 되겠죠?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그러면 저 화살표의 길이는 루트 13이 되겠죠? 이것이 이 벡터의 뭐가 되겠나? 크기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 벡터의 크기는 루트 13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A, B, C, D, E와 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우리가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했을 때 많이 실수를 하죠. 옳지 않은 것 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C의 크기는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A 지금 크기가 루트 13이죠. C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얘기하면 요 가로가 3칸, 세로가 2칸이죠. 그러면 똑같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하게 되면 C도 루트 몇이 돼요? 13이 되겠죠? 그러면 A와 C는 크기가 같다. 맞는 표현이죠? A와 E는 같은 벡터이다. A하고 E가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E는 같은 벡터이다 라고 했는데 벡터가 같다는 얘기는 같은 벡터라는 얘기는 크기도 같지만 방향도 같다라는 얘기예요. 크기도 같지만 방향도 같다. 그럼 한번 그려볼까요? 뭐 똑같이 그려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조금 두껍게 해서 이 벡터를 한번 이렇게 그리고 이 녀석을 수평 이동을 시켜 볼게요. 이 녀석을 수평 이동 시켰을 때 정확히 일치하죠.
그럼 A와 이 벡터는 크기도 같지만 방향도 같은 거예요. 맞습니까? 고로 2번도 맞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맞는 내용이 되니까 정답이 될 수 없고요. 3번 B와 D의 크기는 같다라고 돼 있어요. B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크기가 4. D는 어디 있습니까? D가 여기 있죠. 하나, 둘, 셋, 넷 크기가 4. 크기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크기 같아요. 맞는 표현 정답 될 수 없고요. B와 D 벡터는 같은 벡터이다. 같은 벡터가 되기 위해선 크기도 같지만 방향도 같아야 되는데 B 벡터는 왼쪽을 가리키고 있지만 D 벡터는 오른쪽을 갖고 있어요. 방향이 달라요. 그럼 같은 벡터 아니에요. 3번의 정답은 4번이 잘못됐으니까 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C와 E의 크기는 같다라고 되어 있죠. 5번 한번 확인할까요? C와 E의 벡터 해보면 똑같은 방법으로 해보면 루트 13이 나와요. 그럼 맞아요.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3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선생님하고 문제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풀어갈 텐데, 선생님하고 이제 문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쇄를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혼자서 한번 문제를 좀 풀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 몇 번이요? 4번, 그쵸? 4번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금 키워볼까요? 자, 벡터 A를 수평, 수직 성분으로 부여했을 때 수평 성분의 크기는 3, 수직 성분의 크기는 4였다. 벡터 A의 크기는 한번 그려볼까요? 그려보면 수평 성분이 3이고 수직 성분이 몇이라고요? 수직 성분이 4였대요. 이렇게 했대요. 이 벡터의 크기. 그러면 일단 평행사변형법을 이용하거나 삼각형법을 이용해야 되는데 일단 평행사변형을 그려보면 간단하게 그려볼까요? 그려보면 똑같이 연장해서 그리고요. 대각선을 잇는 직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하면 이 직선의 길이가 뭐가 되겠까요? 벡터의 크기가 되겠죠? 그럼 가로가 3이고 세로가 4예요. 그럼 1루트 뭐예요? 그렇죠. 25지요. 고로 정답은 5가 되겠죠. 정답 몇 번? 그렇습니다. 5번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지울까요? 별거 아니니까 지우고 자, 그 다음은 몇 번 문제요? 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볼게요. 너무 또 크게 하면 그러니까 5번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시면 그림 가나 다와 같이 한 점의 크기가 같은 두 힘이 크기가 같은 두 힘이라고 그랬어요. 크기가 같은 두 힘이 한 점에 작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서로 다른 각도로 그런데 작용한대요. 합력의 크기가 가장 큰 것. 두 힘을 합했을 때 두 힘이 이루는 이 사이각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커져요. 작다는 얘기는 나란한 방향으로 두 힘이 작용할 때 가장 최대가 되고 반대 방향으로 두 힘이 작용할 때 최소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가장 큰 힘은 가, 그 다음이 나, 그 다음 다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 문제의 정답은 몇 번이요? 1번. 이렇게 손쉽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계속해서 6번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시면요. 경사각이 세타인 빗면 위에 물체를 가만히 올려놓았다로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 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선택지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선택지 볼게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mg이다. 중력은 지구가 지구상 위에 있는 물체를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힘이죠. 자, 그 힘을 한번 여기다 표시해 볼까요? 중력은 항상 지면과 수직하게 작용하죠. 연직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합니다. 색깔을 달리해서 하나 다시 그려볼까요? 이렇게 작용하죠. 이게 이제 중력의 방향이고 이때 중력의 크기는 물체의 질량에 무엇을 곱해줘라. 그렇습니다. 질량과 중력 가속도를 곱해서
자, 어떻게 mg로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mg 맞는 표현 되니까요. 옳지 않은 거 찾으려니까 잘못됐습니다.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수직항력의 크기는 이라고 했어요. 물체에 작용하는 수직항력. 먼저 수직항력은 무엇을 수직항력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지면이 이렇게 있고요. 그 위에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 물체를 지면이 떠받치는 힘을 수직항력이라고 했죠. 이 물체를 누가 지면이 떠받치는 힘. 자, 무엇 때문에 떠받치게 될까요? 그렇죠. 그것은 지구가 누구를 물체를 잡아당겨요. 물체를 이렇게 잡아당겨요. 지구 중심 쪽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치에서 이 물체가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지면이 물체를 지구의 중력과 똑같은 크기로 방향만 반대 방향으로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물체에 두 힘이 작용하죠. 중력과 수직항력. 이 두 관계는 뭐의 관계에 있다? 평형 관계에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물체에 작용하는 수직항력의 크기는 일단 md 코사인 세타이다. 자, 이 그림 상황에서 이거부터 먼저 확인해 볼게요. 이 중력이라는 벡터를 분해해 볼게요. 자, 분해를 할 때 먼저 빗면을 따라 내려가는 방향과 빗면을 따라 내려가는 방향하고요. 자, 이 벡터와 수직이 되게끔 이 벡터 두 개의 벡터를 한번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분해할 수 있고 이때에 각각의 분해된 성분 벡터의 크기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가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겠는데, 자, 먼저 이 경사가 이루는 각도가 세타고요. 자, 여기가 90도다 되다 보니까 이 사이각은 90도 마이너스 뭐가 돼요? 세타가 되고요. 그리고 이 두 벡터가 이루는 각도가 몇 도라고요? 90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이각은 그렇습니다. 세타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각각의 성분 벡터의 크기를 요 녀석의 성분 벡터의 크기는 mg 그렇죠? 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 있고요. 이 녀석의 성분 벡터의 크기는 mg 코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설명해도 했죠. 그러면 물체에 작용하는 수직항력의 크기, 이 물체에 작용하는 수직항력이란 지면이 물체를 떠받치고 있는 힘인데 이 수직항력의 이 크기는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과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라고 했으니까 mg 코사인 세타가 맞죠. 맞는 표현이니까 2번도 정답될 수가 없습니다. 3번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과 수직항력, 여기 있는 수직항력이죠. 중력과 수직항력을 합성하게 되면 그 합성된 벡터는 바로 빗면을 따라 내려가는 이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mg 사인 세타 맞는 표현이니까 정답될 수가 없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이에요. 중력. 그 다음에 수직항력은 무슨 항력? 수직항력은 뭐예요? 이 지면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죠. 수직항력은 작용과 반작용이다 라고 했는데 작용과 반작용이 아니고 두 힘은 무슨 관계에 있다? 평형 관계에 있다. 이 잘못된 거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선택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g 사인 세타로 일정하다라고 돼 있어요. g 사인 세타. 가속도는 일단은 뉴턴의 운동 제2법칙 F는 m, a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물체를 운동하게 하는 힘의 근원이 이거죠. 얘도 힘이고 얘도 힘이니까 같으니까 mg 사인 세타라고 얘기할 수 있고 왼쪽 오른쪽 똑같은 거 지워주면 저 물체를 가속시키는 가속과 이 물체 힘에 의해서 이 물체가 가속되는데 그때 가속도의 크기는 g 사인 세타다. 맞죠? g 사인 세타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4번이 되겠죠. 자, 조금은 복잡한 문제였어요. 그렇죠? 조금은 복잡한 문제였는데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 세 번 풀어보면 여러분들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림과 같이 무게가 20N인 물체가 줄에 매달려 경사각이 30도인 빗면에 정지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사각이 30도인 빗면에 정지해 있다. 0초일 때 줄을 끊으니 물체가 운동했다. 줄을 끊게 되면 빗면과 빗면을 따라 작용하는 힘에 의해서 이 물체가 운동하게 되는데 2초 후에 이 물체의 속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의 크기를부터 확인할 텐데,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은 일단 지구의 뭐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요.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작용하는 중력을 벡터 분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이 빗면과 나란하게 작용하는 힘과 이 빗면의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으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했고요. 이때 빗면과 나란하게 작용하는 이 힘의 크기는 어 이 물체의 질량을 m이라고 했을 때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와 쌓인 세타인데, 이 세타가 크기가 요 빗면의 기울기가 되겠죠. 이만큼이 빗면을 따라 이 물체에 계속해서 일정하게 작용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체의 질량에다가 중력과 속도를 곱한 게 물체의 무게예요. 현재 물체의 무게가 몇 뉴턴으로 주어졌죠? 그렇습니다. 20 뉴턴으로 주어졌죠. 그럼 20 뉴턴에다가 사인 세타 사인 30도니까 2분의 1을 곱해 주게 되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몇 뉴턴이다? 10 뉴턴이에요. 물체가 내려갈 때 계속해서 10N으로 끌고 내려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정하게 물체에 힘을 작용하게 되면 뉴턴의 운동 제2 법칙 F는 ma라는 공식을 보면 물체에 일정한 힘이 계속 작용하게 될 때 가속도가 일정한 값을 갖게 돼요. 즉 가속도가 이와 같이 일정한 값을 우리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 그러면 세 가지 공식이 빠르게 떠올라야죠. 기억나시나요? 자,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에다가 가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한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 이동 거리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우리가 이동 거리를 구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물체의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과 관련된 첫 번째 공식을 이용하게 될 텐데, 나중 속도 v를 구하는 거죠. 자, 그런데 처음 속도는 줄에 매달려 있었죠. 그럼 처음 속도는 몇이죠? 0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가속도에다가 무엇을 곱해주면 되죠? 시간. 몇 초 이후의 속도라고 그랬어요? 2초 후의 속도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구해야 될 게, 그렇습니다. 가속도만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가속도의 크기는 어떻게 구할 수 있죠? mg 사인 세타라는 게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뉴턴의 운동 제2 법칙 힘은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다? ma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좌변 우변 질량 같으니까 지워지고, 이때 가속도의 크기는 g 사인 세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g 값은 여기 나와 있어요. 중력 가속도는 10이고요. 사인 세타가 어떻게 되죠? 자, 30도이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지워주면 결국 나중 속도는 몇 미터 퍼 세크? 10 미터 퍼 세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무게가 30N인 물체가 줄 AB에 의해 매달려 있다. 줄 A에 작용하는 장력의 크기를 계산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물체가 30N에 있는 물체가 가만히 매달려 있다는 얘기는 줄 A와 줄 B에 작용하는 장력의 합력이 몇 뉴턴이다. 30N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우리가 합력을 계산할 때에는 무슨 사변형을 그리죠? 평행사변형을 그리죠. 한번 그려볼까요? 얘도 하나 그리고 얘도 똑같이 이렇게 그려서, 자, 한번 이동시켜 볼게요. 쭉 이동시키고요. 쭉 이동시켜서 그 사이에 길이가 뭐가 되죠? 그렇습니다. 자, 합력의 크기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건 이 120도를 절반을 나누게 되면 몇 도가 돼요? 60도가 돼요.
여기는 지금 30도고요. 똑같이 평행 이동했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도 몇 도가 돼요? 60도가 되고 여기도 60도가 되죠. 그렇다면 이게 무슨 삼각형이 돼요? 정삼각형이 되죠. 정삼각형이라는 얘기는 각각의 길이가 어떻다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벡터에서 이 화살표의 길이는 벡터의 크기를 나타내요. 그러면 A, B, C가 A와 B가 또 이 사이 그 합력의 크기가 서로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이 합력의 크기가 곧 A, 벡터 A의 크기와 같다라는 얘기니까 벡터 A의 크기도 30N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그냥 암기해 두세요. 무엇을 한 물체에 두 힘이 이렇게 작용하는데 두 힘의 크기가 서로 같고 사이각이 120도라면 두 힘의 합력과 각각의 힘의 크기는 서로 뭐하다?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번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보시면요. 40N의 물체를 줄 A, B가 동시에 지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천장에 매달려고 있는 줄과 천장이 이루는 각도가 60도하고 30도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자, 일단은 지구의 중력이 이 물체에 이렇게 작용하는데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몇 뉴턴이라는 거예요? 40뉴턴이라는 거예요. 뭐 이거죠. 그런데 얘가 왜 안 떨어질까요? 안 떨어지는 이유는 간단하죠. 줄 A와 줄 B가 힘 합쳐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합력의 크기가 몇 뉴턴이라는 얘기예요? 40뉴턴이라는 거죠. 자, 가운데 직선 하나 그려볼까요? 직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볼게요. 몇 도가 되게? 90도가 되게 그린 거예요. 90도가 되게. 90도가 되게. 그럼 이게 몇 도예요? 여기가 30도죠? 30도예요. 그런데 지금 줄이 천장과 이루는 사이각이 60도, 30도이다 보니까 요 두 줄이 이루는 각도는 몇 도예요? 90도가 되겠죠? 그런데 요게 30도래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요 붉은색 라인과 줄 B가 이루는 이 각도는 몇 도예요? 60도죠. 앞으로 여러분들 기계적으로 좀 이제 알아두세요. 이런 그림이 있으면 왼쪽 줄이 이루는 각도하고요. 그 다음에 수직한 선과 오른쪽 줄이 이루는 각도가 서로 뭐하다는 거 같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 문제를 바로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기억 볼게요.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0이다.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0이어야 여기 매달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니은 줄 A와 줄 B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합력은 연직위로 40N이다. 연직위로. 얘가 밑에 이제 지면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지면과 수직하게 40N으로 얘를 잡아당기니까 연직 위로 40N으로 버텨야 알짜임이 0이 되는 거죠. 맞는 표현입니다. 줄 A의 장력의 크기는 20N이다. 자, 지금부터가 좀 어렵죠. 줄 A가 잡아당기는 힘이래요. 다 지워볼까요? 필요 없는 거 좀 지우고 얘기를 좀 해볼까요? 좀 지우고요. 깨끗하게 지우고 요 정도만 지우고 한번 볼까요? 좀 두껍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줄 A는 얘를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녀석을 한번 수평 이동을 시키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이게 몇 도예요? 90도 있죠? 이게 몇 도라고 그랬어요? 아까 몇 도라고 했어요? 60도라고 그랬어요. 60도. 그러면 요 60도고 그리고 연직 위로 잡아당기는 요 힘의 크기가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와 같으니까 몇 뉴턴이에요? 40뉴턴이죠. 즉 이 화살표 벡터의 크기는 이 40뉴턴에 사인 그렇죠. 60도만큼 된다는 얘기예요. 사인 60도가 뭐예요? 2분의 루트 3이죠. 그렇다면 줄 A가 잡아당기는 장력의 크기는 20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죠. 20N이 아니라 20N 3이에요. 잘못된 거죠. 그렇다면 정답은 기억과 니은을 포함하고 있는 몇 번이 정답이 되겠습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다. 그럼 하나 더 해볼까요? 선생님, 줄 B가 잡아당기는 힘은 어떻게 될까요? 줄 B는 이 연직 방향의 이 힘에, 그렇죠, 코사인 방향 성분이니까 40N 곱하기 코사인 몇 도? 60도. 코사인 60은 2분의 1이니까 이게 20N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고요. 자, 선생님 다 지울게요.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조금 이제 문제가 쉬운 문제가 나오네요. 많이 쉽네요. 보면 10번 그림과 같이 회전축으로부터 몇 미터, 회전축이 여기 있고요. 0.5m 떨어진 곳에 직각 방향이래요. 직각 방향으로 몇 뉴턴의 힘이 작용한다? 20N의 작용하고, 돌림힘. 돌림힘을 토크라고 하고요. 회전축으로부터 팔의 길이 몇 미터? 0.5m 곱하기 작용하는 힘의 크기 20N이니까 10, 단위는 뉴턴, 미터.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주의할 점은 뭐가 주의해야 되냐면 여기 있는 거리의 단위예요. 이게 만약에 0.5cm라면 이게 오답인 거예요. 항상 단위는 미터로 환산해서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단위가 무엇인지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1번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문항이 긴데요. 뭐 크게 문제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그림과 같이 무게가 W인, 이 무게가 W인 균일한 막대의 중앙 5점에 중앙이래요. 회전축을 끼우고 받침에 세워 놓았다. 5점에서 5L만큼 떨어진 곳에 무게가 X인 추와 2L만큼 떨어진 곳에 무게가 Y인 추를 올려놓고 지금 현재 무엇을 유지하고 있대요? 수평을 유지하고 있대요. 수평을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회전축으로부터 5L만큼 떨어져서 무게 X인 녀석은 반시계로 돌아가려고 할 테고 2L만큼 떨어져 있는 Y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텐데 두 회전력이, 그쵸, 돌림힘의 크기가 서로 같다라는 걸 우리가 의심할 수 있겠네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부터 좀 볼게요. 회전축이 막대를 위로 떠받치는, 회전축이 이 막대를 위로 떠받치는 힘의 크기를 한번 보면 일단 중력이 막대를 W의 힘으로 지금 잡아 끄는 거죠. 그리고 Y의 힘으로 잡아 끌고요. 그리고 X의 힘으로 잡아 끌고 있는 거예요. 중력이. 그러면 이 세 힘을 모두 합한 힘만큼 회전축이 막대를 위로 뭐 하고 있어야 정확하게 이렇게 이 운동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떠받치고 있어야 X 플러스 Y 플러스 물체 무게만한 힘으로 떠받치고 있어야 운동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기억은 W만 써놨으니까 잘못된 거네요. 니은 X는 2분의 5 Y다. 돌리면 계산해보면 무게 X 곱하기 8의 길이 5L은 무게 Y 곱하기 8의 길이 2L이니까 LL 지워주면 X는 5분의 2 Y네요. 5분의 2 잘못됐죠? 그럼 정답은 뭐예요? 디귿이네요. 막대와 두 축의 질량 중심, 막대와 두 추의 질량 중심은 5점을 지난다. 질량 중심이 5점을 지나기 때문에 어때요? 이 왼쪽과 오른쪽이 돌아가려고 하는 힘의 크기가 서로 같기 때문에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의 질량 중심은 이 5점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12번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길이가 0.6m이고 질량이 3kg인 막대의 왼쪽 끝에 0.2m 떨어진 5점에 줄을 매어 천장에 고정하였다. 이 막대의 양 끝에 질량 2kg과 물체 질량 2kg인 물체 A와
처음부터 12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길이가 0.6m이고 질량이 3kg인 막대의 이 3kg인 막대의 왼쪽 끝에서 0.2m 떨어진 5점에 줄을 매달아 천장에 이 녀석을 고정시켰다. 이 막대의 양 끝에 질량이 2kg인 물체 A와 질량을 알지 못하는 M이라고 할까요? 질량을 알지 못하는 물체 B를 매달았더니 막대가 수평을 유지하였다. 자, 여기서 수평을 유지하였다는 게 핵심 키워드예요. 이 막대가 수평을 유지했다는 얘기는 운동 상태가 변화하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기 위해서는 막대의 작용하는 총 힘의 합력이 0이고 그 다음 막대의 작용하는 총 돌림힘의 합이 몇이다?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물체 B의 질량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막대가 전체가 뭐죠? 그래요. 0.6m짜리니까요. 가운데에 무게중심이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미터가 되겠어요? 0.3m가 된다는 걸 알고 있고요. 무게중심의 질량, 모든 질량이 모여 있으니까 질량이 몇 킬로그램이라고 그랬어요? 3kg이고요. 중력 가속도를 G라고 이렇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몇 킬로그램짜리 물체가 있어요? 이 2kg짜리. 그럼 2 곱하기 G가 되겠고요. 여기는 몇 킬로그램짜리 물체가 있어요? 몰라요. 그러면 M, G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힘이 2G 플러스 3G 플러스 mg죠. 이만큼이 이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누가 이걸 받치고 있어요? 이 줄이 이 크기와 같은 크기의 힘으로 장력을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죠. 이런 관계가 있어서 얘가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돌림힘의 합력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먼저 질량 2kg인 이 물체에 의해서 이 회전축으로부터 0.2m 떨어진 이 왼쪽 편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할 거예요. 그때의 회전력을 한번 계산해 보면 8의 길이 0.2m에다가 질량 곱하기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 2 곱하기 g가 되겠죠. 이게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려는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힘은 이 물체에 의해서 생기겠죠. 자, 중심에서부터 떨어진 팔의 길이가 0.4m에다가 질량이 m이고 중력 가속도가 g예요. 이만큼의 돌림힘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또 한 가지 생각해 둬야 될 게 있어요. 여기 보면 막대의 무게중심이 여기 있지요. 자, 회전점으로부터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있어요? 0.1m 떨어진 곳에 있어요. 이곳에 모든 질량이 모여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이 질량 중심에 의해서 얘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려는 회전력이 생길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그때 8의 길이 0.1m, 자, 질량이 3,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가 g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두 녀석의 합이 이 녀석과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같아야지 안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대로 한번 다 정리를 해보면 0.4g는 얘는 0.4gm이 되겠죠. 여기도 지금 그 다음 플러스 여기 밑에 두면 0.3g가 되겠죠. 0.3g. 그럼 g 똑같은 거 다 지울게요. g 지우고 좌변으로 이걸 좌변으로 옮기 아니라 이 녀석을 좌변으로 이렇게 옮기면 결국은 0.4m은 0.1이 되겠죠. 고로 질량 m은 0.25kg이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 보시면 그림과 같이 지뢰의 받침점으로부터 B만큼 떨어진 곳에 물체 무게가 W인 물체가 있습니다. 이 지뢰의 받침점으로부터 A만큼 떨어진 곳에 P점에 힘을 F만큼 주고 있대요. 지뢰는 현재 수평을 유지하고 정지해 있대요. 수평을 유지하면서 정지해 있기 위한 조건은 모든 힘의 합이 몇이고 0이고
모든 돌림임의 합이 몇이다? 0이다. 이 두 조건을 만족하고 있네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아라 라고 되어 있고요. 지레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0이다. 알짜임이 0이기 때문에 정지 상태를 유지해요. 맞아요.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0이어야 돼요. 그래야 정지하고 있어요. 받침대가 지뢰를 떠받치는 힘. 지금 지뢰의 무게는 0이에요. 그런데 작용하는 힘은 F가 있고 물체의 무게 W가 있으니까 받침대가 받쳐야 될 힘은 F 플러스 W가 맞지요. F와 W가 지뢰에 작용하는 돌림힘. 이 녀석에 의해서 작용하는 돌림힘과 이 녀석에 의해서 작용하는 돌림힘은 서로 반대 방향이고 크기는 같아야죠. 자, 평형을 이룬다. 맞지요.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왜 틀렸을까요? 돌림힘의 크기. P에 의해서, P점 F에 의해서 나타나는 돌림힘의 크기는 F 곱하기 A고요. 물체의 무게에 의해서 나타나는 돌림힘의 크기는 어떻게 되죠? 좀 지울까요?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됐죠? 다시. P점 F에 의한 돌림힘은 F 곱하기 8의 길이 A, 물체의 무게 W에 의해서 생기는 돌림힘의 크기는 8의 길이 B를 곱해주면 이렇게 되죠. 뭐가 잘못됐죠? 요게 A, 이게 B죠.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아, 그래요.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시간 마지막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쭉 내려와서요. 다 지우고 내려갈까요? 쭉 내려가서 14번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그림 가나다는 납작한 판 모양의 물체를 오른쪽으로 서서히 기울이면서 손으로 받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요 점선은 바닥에 접촉한 점에서 연직해서 그은 선이고 P점은 무게중심이래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연직해서 그어놓은 선을 중심으로 왼쪽 면의 덩어리와 오른쪽 면의 덩어리를 이렇게 분석해 봤을 때 왼쪽이 훨씬 무거워 보이죠. 고로 왼쪽으로 돌아가려는 힘이 더 클 거예요. 그럼 손을 치우면 얘는 왼쪽으로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자, 나를 보면 지금 무게중심이 접촉면 딱 라인에 맞춰져 있죠.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돌아가려는 힘의 크기가 서로 같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서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가에서 나로 가려면요.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밀어야 되죠. 밀게 되면 이 무게중심은 오른쪽 가에서 나로 가게 되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얘가 회전하면서 조금이라도 올라가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보기에 있는 내용 볼게요. 가에서 손을 치우면 물체는 무게중심이 낮은 방향으로 운동한다. 당황하지 마세요. 무게중심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현재 무게중심이 여기 있는데 무게중심이 이 아래로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얘가 왼쪽으로 이렇게 기울면 이 점이 내려갈 수밖에 없죠. 맞는 표현이에요. 니은 가에서 나로 가는 과정에서 P점 무게중심의 높이는 어때요? 증가하죠. 맞아요. 디귿 나에서 다로 간 거 보면요. 무게중심이 이제 넘어갔네요. 그럼 이쪽으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무게중심이 점점 지면과 어때요? 낮은 곳으로 간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손을 치우면 물체의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질량에다가 중력과 속도에다가 기준점으로부터의 무게중심까지의 높이예요. 근데 무게중심이 점점 낮아지니까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하는 방향으로 운동한다죠. 잘못됐어요. 정답은 기억과 니은을 포함하고 있는 몇 번이 되겠습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1, 2, 3, 4, 5강에 걸쳐가지고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 6강에 들어와서 문제풀이를 했죠. 자, 문제까지 이렇게 풀어봤으니까 여러분들 적용하기 쉬울 것 같고요. 선생님이 지금 대표적인 문제를 한 14문제 정도 풀었는데 좀 더 많은 문제를 풀어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적응력을 좀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3시간 4, 5, 6강 마지막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알차고 재미있는 거 강의 준비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